예상보다 훨씬 덜 거친 세금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죠. 불똥은 지역으로 튀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와 원광수 시장은 앞다퉈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한마디로 돈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가 돼버린 기막힌 현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91회는 원주통신에서 초긴축 선언의 의미를 짚어보고요. 매거진 W에서 이번 달 가보면 좋을 문화예술행사 탑5를 추천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안녕하세요. 조은재입니다. 국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긴 연휴였습니다.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우재 씨도 잘 보내셨나요?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건가요? 늘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 겪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어린이집이 또 휴원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연휴가 또 너무 길면은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 같다. 맞아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뭐 말씀 저번에 드렸다시피 남양주 본가를 또 다녀와서 잘 지내다 왔죠.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근데 이제 또 우리 또 국인 대표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상여금을 또 두둑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가족들과 또 맛있게 또 한우 고기를 또 선물해 주셔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거 뭐 밝히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이럴 때 또 저희 회사 자랑. 그래서 덕분에 아주 또 아주 든든한 연휴 또 추석 한가위를 보냈다. 그래도 있겠죠.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네. 아니 뭐 어쨌든 너무 감사했고요. 이번 연휴는 또 이제 저는 아무래도 또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또 계속 했잖아요. 맞아요. 뭐 축구도 했고 야구도 했고 다른 종목들도 재밌는 걸 뭐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뭐 사실 축구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참 쉽지 않던데요. 네. 그래서 한국 스포츠의 어떤 또 오늘날을 또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또 보니까 아마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또 경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맞아요. 네. 연휴 동안 계속 뭐 보시면서 뭐 즐기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저기 어딘가 연합뉴스 TV가 거기는 속보로 내보내더라고요 이거를. 무려 LG 트윈스가 또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또 빅뉴스가 있었죠. 맞아요. 우리 국인 씨는 뭐 거의 뭐 태어날 때부터 골수 LG 팬 아니시겠습니까? 또 거의 웃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그 제 인스타 스토리 오랜만에 그런 걸 올리기도 했는데 엘리니가 엘리니를 낳아서야 이제야 드디어 다시금 정규 우승을 했다. 그래도 뜻깊네요. 맞아요. 슈아가 또 올해 야구전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승리 요정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래도 아주 미약하나마 일조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LG가 29년 만이니까 저기 94년에 우승했고 하여간 제가 태어난 뒤로는 처음 우승한 걸 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저는 한화가 우승한 걸 심지어 저는 봤는데 맞아요. LG는 또 처음 본다. 근데 뭐 아직도 또 우승 못한 팀도 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으로 LG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 올해 분위기 좋아요. 어쨌든 우승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다. 더 뜻깊은 연휴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근데 이게 약간 뭐 속보도 나오긴 했지만 경기를 직접 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우승을 맛보긴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경기가 없는 가운데 다른 팀 경기 결과 때문에 우승이 된 거였죠. 우승 당했죠. 그렇죠. 감독이 무슨 화상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연결을 해가지고 어쨌든 SNS만 보면은 거의 뭐 축제 분위기였다. 그쵸, LG가 우승하면 이런 분위기구나. 짐작은 했지만 역시 대단하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또 연휴였다. 다사다난했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이런 또 분위기 또 이어가면서 오랜만에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언제 왔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라이브 저희 바로 일주일 만에 한 건데 어쨌든 뭐 바로 또 오늘 91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얘기부터 나눠보죠. 아마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국가 세수가 펑크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예상보다 세금이 59조 원 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세 400조 원 중 14.8%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불똥은 당연히 지역으로도 튈 예정입니다. 네. 자, 제가 원고를 좀 어렵게 썼나요? 좀 숫자가 많아가지고. 네. 네, 사실 뭐 이 정도 세수 오차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죠. 14.8%까지 날 정도면은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나왔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뭐 경제 관료들은 뭐 제대로 된 뭐 반성이나 그리고 또 이제 감세 정책이 사실 원인이 됐다. 또 아니면 세수가 부족하니까 감세 정책을 계속 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인데도 감세 정책 때문은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요. 계속 감세하겠다. 뭐 이런 네.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외국 환평형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외평 기금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환율이 이제 불안정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쌓아놓는 어떤 국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까지 이제 끌어다 써가지고 세수 부족분을 지금 메우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맞나 싶은 상황이죠. 네, 돌려받기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간 지금 세수 결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9조 약 1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23조 원은 지방이 결국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뭐 법령상에 이제 국세의 이제 40% 국세를 다 국가가 쓸 수는 없죠. 중앙정부가. 그렇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지방도 좀 나눠줍니다. 지역도. 그래가지고 뭐 지방 교부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해가지고 한 40% 정도는 이제 지방에 가기 때문에 세수가 줄면 당연히 지방으로 가는 그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불똥이 지역으로까지 튀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원주가 원래 내시된 국비 5,400여억 원의 17%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928억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네. 원주시 정부가 2차 추경안에 편성하면서 예측했던 500억 원 안팎보다 2배 가까이 감소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한 500억 감소할 줄 알고 그럼 그 정도로 한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뭐 세입을 그 정도 잡아서 세출을 조정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2배 지금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928억이면은 그러니까 더 어디서 또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게 통화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이제 지방 정부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또 남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경기가 좋을 땐 세금이 남을 수도 있죠. 맞아요. 예측보다 많이 거쳤어요. 그럴 때 이제 적립을 하거나 또는 이제 긴급 재정 상황을 대비해서 뭐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쌓아놓는 기금이 바로 이 통화재정 안정화 기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2차 추경보다 세출도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3차 추경을 또 앞으로 할 텐데 여기서 세출 구조 조정을 또 빡세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2월 예산 아마 제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지출 예산을 계속 넘기는 게 아니라 뭐 불용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예 안 쓰는 걸로 줄여 나가지 않을까. 뭐 도리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원시 정부는. 맞아요. 당장 뭐 이렇게까지 날라가 버렸는데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맞아요. 어떡하겠냐. 스노우볼이 굴러서 원주까지 이렇게 와버렸다. 네. 사실 이제 집권 당시부터 긴축 재정을 표방했던 원광수 시정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 하는 뭐 상황이기도 하고 졸라맬 태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는 사업들은 정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원광수 시장 사실 뭐 취임사에서도 나타났던 예, 뭐 소위 말해서 불효불급한 뭐 사업은 뒤로 미루겠다, 정리하겠다 과감히 뭐 이런 얘기를 늘상 해왔으니까. 네. 문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고 어떤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결국 전적으로 원광수 시장을 비롯한 이 원주시 정부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있다는 네네.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필요한 예산을 쓰는 거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겠냐 이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걸 판단하는 게 이제 시정부라는 게 방만 재정 그러니까 누가 뭐 사실 어떤 시장이 됐든 뭐 돈을 낭비하고 싶어서 낭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낭비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불효불급하게 쓴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시장 맘인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쓰는 거고 필요 맞아요. 없다 싶으면 깎는 거고.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전임 시정도 다 비슷하긴 했습니다만 특히 원광수 시정에서는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뭔가 이게 합리적 토론으로 이게 의사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시장이 원하면은 거기에 그냥 돈을 들이붓는 그런 또 상황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 뭐 꿈이름 사업 같은 경우도 200억 넘게 듭니다만은 시장이 하고 싶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됐어요. 또 원광수 시정 들어서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간 내년 당초 예산이 어떻게 짜일지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어떤 예산이 깎일지. 보통은
복지 예산은 못 줄이거든요. 맞아요. 이미 주고 있는 거를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네. 복지 쪽은 또 노령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결국에는 뭐 복지나 또 건설 예산도 아마 줄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만만한 게 뭡니까? 문화예술 쪽 이렇게 결국 만만하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요거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내년 문화예술 예산의 이 변동폭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또 한편 또 강원도 정부도 올해 4천억 원, 그다음에 내년에 3,119억 원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역시 뭐 초긴축을 표방할 예정입니다. 네, 표방했어요. 네, 김진태 지사는 원광수 시장하고 짝이 잘 비슷하죠? 맞기 때문에 원래부터 긴축 재정을 표방해가지고 보조금 다 뜯어보겠다. 그리고 다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왔는데 더 지금 긴축하기 더 좋은 상황이 지금 돼버렸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어떻게 보면 첫 해인데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고 또 네네.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규제가 완화되는. 그래서 이제 좀 출발을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게 말이죠.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은 작년에 우리 김진태 지사의 좀 미안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연 지금 상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이 세수 결손 사태에 과연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이 금액이 참 공교롭게. 그러니까요. 네. 약간 잘 해봐야죠. 네네. 네, 허리띠 더 조른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요. 네. 이 소식 먼저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보죠. 네. 변혜원 전 원주 영상미디어 센터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 중단과 시정 정책 토론, 여론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단식 노숙 농성에 나선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원주시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너무나 예상대로죠. 네.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거의 사실상 지금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원광수 시장이 그렇죠. 네네. 네. 오페라 하우스 건립 그리고 만종역의 역 이름을 바꾸는 거 이것까지도 시민 의견을 묻겠다면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저 실제로 이 링크를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겠다는데 이럴 때는 아주 시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아카데미 극장 보존과 같은 이런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이 여론 수렴이 절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곧 죽어도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죠. 백날 소통 행정을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정적일 때 이렇게 불통이네 말이죠. 시민들이 이렇게 단식 노숙 농성까지 진행한 어떻게 보면은 원주시 이런 어떤 민선 역사에 남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시장은 요지부동이라는 게 참 상징적입니다. 네. 결국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 토요일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카데미 극장 철거 중단 시민 대행진이 아카데미 극장으로부터 원주시청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주 안팎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네, 이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또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네네. 또 원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함께 할 예정이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1차 집결, 2차 집결, 3차 집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2시부터 참여가 어려우시더라도 2시에 아카데미 극장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3시 반쯤 원주 문화원에서 이제 집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합류하셔도 되고 이때부터 또 원주 시청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게 한 4시 반쯤 되거든요. 그럼 4시 반에 원주 시청 앞에서 함께 피날레 장식하셔도 좋고 시간대별로 주말에 시간이 되시 토요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네네. 아카데미 극장이 이 원광수 시장, 이 시장, 시정부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함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함께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나눠보죠.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3선을 저지하고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원주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을은 강원도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구죠. 네. 지난 대선에서는 심지어 이재명 후보 또 지방선거에서는 이광재 도지사 후보와 구자열 시장 후보가 반곡 관설동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 세 후보는 모두 졌죠. 네. 하지만 반곡 관설동 원주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곳에선 이겼다. 네. 그 정도로 민주당이 다지더라도 여기서는 이긴다. 거의 초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건데 송기현 의원의 개인적인 지지세도 탄탄한 편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사실 이강우 전 국회의원 이후로는 이렇다 할 인물이 원주을에서는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김기용 도의회 부의장 이분은 뭐 저희가 어제 올리기도 했던 릴스에서 동물의 또 비유를 하셔가지고 모성을 논란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니까 이 김기용 부의장 또 최재민 도의원 정도가 이제 하마평에 오르긴 합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중량감 떨어지죠. 솔직히 그쵸. 되겠습니까? 이거 뭐 전직 국회의원하고 붙어도 될까 말까인데 뭐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승부를 펼친다면은 어려울 게 뻔합니다. 당연히 국민의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요. 네네. 장미란 차관은 아마 원주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상지여중 원주 공고 지금 현재 미래고죠. 졸업한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한국 역도 간판 스타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 야당 텃밭에서 지지세가 탄탄한 중진을 꺾으려면 이 정도 이름값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국민의힘이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차출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출마를 한다면은 선거 판세가 꽤 요동칠 전망입니다. 제가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장미란 차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장미란이 나온다면 얘기가 다르다. 장미란은 원주에서 신이다. 이런 그쵸. 평가까지 내리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원주 토박이 아니라서 그 정도인가 정말. 근데 원주에서 장미란 차관은 그러니까 뭐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누구와 붙어도 사실상 장미란 차관이 우위에 있다라고 할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민주당 초강세인 원주 을이더라도. 네네. 그래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하다같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떠나서 이 인물로만 볼 수 있게 그쵸, 하는 그쵸. 사람이다. 네. 다들 호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또 장미란 차관이 한창 뭐 올림픽 2연패하고 막 그 당시에 원주를 뭐 알린 약간 대표적인 스타로 더 이렇게 각광받다 보니까 뭐 이렇다 원주의 딸 뭐 약간 이런 네네. 느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실제로도 뭐 원주 시청 소속일 때도 있었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렇게 현수막이 보여요. 맞아요. 뭐 누구 금메달 뭐 이렇게 땄다. 그렇죠. 네, 뭐 원주의 아들 이렇게 붙긴 하는데 근데 장미란 차관은 더욱더 약간 원주의 상징적인 인물처럼 더 조명을 받았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번에 차관 임명됐을 때도 좀 곳곳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서 그 네. 인기를 짐작할 수 있긴 했는데 뭐 계속 쌓아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장미란 선수 시절부터 맞아요, 계속 맞아요. 원주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 장미란 차관을 바라보는 그게 자연스럽게 총선 출마할 때도 이어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공사구 구분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은 정치는 정치고 스포츠는 스포츠고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다라고 지금 원주 토박이 분들은 약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에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더 약간 그런 감정을 느끼시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그 정도일까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반곡 관설동은 토박이가 과연 그렇게 많은가 이곳에 그 정도 감성을 가지고 있는. 저도 반곡 관설 동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곳은 혁신도시라든지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된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이곳의 표심을 견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장미란 차관이 원주 갑에 출마한 게 아닌 이상 원도심이 지역구인 원주 을 같은 이런 신도심에서도 힘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지만 제가 원주 토박이가 아니니까 뭐 여기까지 전망을 해보고요. 하여간 뭐 송기현 의원도 긴장해하는 인물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은 그래서 국민의힘도 한번 차출을 진지하게 좀 고민할 법하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근데 뭐 결국에는 장차관 본인이 본격적으로 이 정치에 뛰어들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8월 27일자 원주신문 보도를 보면은 장차관은 아직은 뭐 주변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차관 임명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뭐 물론 원주신문이 정말 뭐 장미란 차관을 뭐 인터뷰에서 씌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난색을 표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뭐 사실 적극적으로 나 출마하겠습니다 할 사람 공직자 장차관 중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반응이 뭐 당연하겠고 아직 선거까지는 또 한참 남았습니다. 내년 4월이죠. 차관은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임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11일이거든요. 뭐 이전까지는 뭐 윤곽이 어쨌든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계속 하마평에 오르다 보면은 이제 한 연말쯤 되면서 원주 시민들이 불러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레퍼토리 아니겠습니까? 누가 불러서 나왔다. 그런 장면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장차관과 함께 또 전략 공천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로
부서별로 낸 김한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있고요. 네. 이분은 김영진 전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장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원주도 정치권과도 뿌리 깊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그리고 박성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 이희정 전 인천국제공항 공사 부사장들이 한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몇 달 전에 무실동원 지금에서 총선 1년 앞두고 원주을에 누가 출마할까 했을 때 김한섭 차관과 김승호 처장에 대해서는 뭐 출마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이제 낮지만. 근데 지금 원주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될 수도 있겠다. 그만큼 급하다고 하면은 네. 여기 이제 장밀한 차관까지 가세한 어떤 삼중세 모양새로 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국민의힘은 고민이 깊을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원주 갑도 사실 박빙인데 뭐 원주 갑은 어쨌든 뭐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박정원 의원이 있으니까 뭐 원주 을까지 내심 잡아가지고 아예 강원도 분위기를 확 다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전석을 석권하는 게 목표일 테니까 그런 점에서 원주 을을 두고 어쨌든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지금은 중요하다. 지금 이 김기용 부의장과 최재민 도의원 정도로 안 된다. 이 분위기는 일단 합의가 된 것 같고 결국 전략 공천자를 누구로 할 거냐가 아마 고민이지 않을까 싶겠네요. 뭐 안 되면은 뭐 두 분 중에 한 분 공천하겠죠. 뭐 정치란 건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네. 또 저희가 그때 전해드릴 때도 사실 장밀한 차관에 대한 언급은 저희가 전혀 그때까지만 해도 뭐 교수 신분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차관이 되니까 맞아요. 저희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간 재밌는 또 정치권 가십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흥미로운 이슈라 꼽아봤습니다. 원주통신이었습니다. 원주의 하프에이스를 읽는 시간, 매거진 W. 매거진 W. 자, 이번부터는요, 이렇게 매월 초에는 좀 이달의 문화예술 행사, 약간 이런 것처럼 해서 좀 원주 지역 또는 뭐 나중에는 강원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좀 가볼 법한, 즐길 법한 어떤 문화예술 행사 탑 5를 좀 선정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선정한 거고요. 탑 5가 뭐 이게 순위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취향으로 고른 겁니다. 이 5개 정도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원주시 홈페이지나 또는 원주롭다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문화예술 행사 뭐 하는지 그 달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거기 가시면 되고 그냥 뭐 귀찮다 그냥 뭐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 가볼란다 하실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매거진 W에서 매달 초에 할 테니까 이번부터 좀 잘 들어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탑5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 2023 원주 아트 페스티벌. 다양한 시각 예술 장르로 구성된 원주 최대 규모의 미술 축제라고 하는데 이게 원주 문화재단의 야심찬 또 기획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 제목이 코드 블루더라고요. 코드 블루. 이제 의학 용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군대를 또 병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죠. 가끔 코드블루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막사에 있다가도 다 뛰어나가야 돼요. 저희는 뭐 전쟁 때문에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코드블루가 뜨면은 다 같이 이제 가는. 물론 의무병들이 이제 주로 뛰어가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많이 들었던 용어긴 한데 요거를 이제 전시 어떻게 보면 주제 제목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ROSC라는 이제 용어를 먼저 씁니다. ROSC는 이제 자발 순환의 회복을 뜻하는 의학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범지구적인 질병의 위기 끝, 또 단절과 고립, 또 차별과 양극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지금이 심정지의 응급 상황과 같이 느껴집니다. 자발순환의 회복이 우리의 목표로 느껴진 현재, 이 아트 페스티벌이 동시대를 해석하는 예술적 시선으로 막역하게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심정지에 이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코드블루라는 용어를 썼다. 이렇게 코드블루가 심정지인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공교롭죠? 지금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또 의사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와 또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또 뭔가 절묘해요. 지금 상황과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이러니합니다. 메인 프로그램 기획 전시 이름이 코드 블루인데요. 김선열, 박한지, 심예나, 오연진, 인동욱, 장영은, 좌혜지 등 지역을 넘어 주목받는 원주 작가 7명의 매력적인 작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심정지적인 위기 상황이 작가들로 하여금 어떤 영감으로 작용해 창작으로 표현되는지
지역에서 우리와 가까운 경험을 공유하는 젊은 작가의 시선에 주목한다. 이렇게 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전시를 이렇게 좀 지역 작가들의 전시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미술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감상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작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라든지 작가의 작업실을 또 투어해 볼 수도 있고 또 작가와 공동 작품을 또 완성해 보는 시간도 있고요. 또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 참여를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진짜 이게 미술 축제이군요. 네. 그렇죠. 사실 단순 전시는 아니에요. 이게 전시로 제가 분류를 하긴 했지만 함께 이렇게 참여하면서 작가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전시이고요. 네, 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전시 자체도 규모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시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네. 이게 이제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열리는데 여기 이제 마당에 보면은 넓은 잔디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뭐 상설 설치 작업도 이루어지고 피크닉 존도 있고 또 아트 그라운드도 운영된다고 하니까 뭐 가족끼리 연인끼리 가서서 뭐 좀 쉬다 오셔도 되고 이러므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즐기기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월 10일 화요일부터요 28일 토요일까지 한 2주 반 동안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을 빼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한다. 네네. 네. 뭐 어쨌든 원주에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전시나 이런 걸 잘 보러 가지는 않아요. 사실 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이런 규모감 있는 전시 또 많이 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눈길을 끄는 게 뭐 솔직히 제가 뭐 과문한 탓에 뭐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그냥 일반 사람으로 느끼기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모처럼 어쨌든 좀 규모 있는 그야말로 미술 축제 원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돼서 한번 꼽아 봤고요. 예. 뭐 궁금하니까 한번 가봐야죠. 네.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가본다고 말하고 매우 못 가가지고. 과연 우재 씨가 2주 반 동안 한 번을 못 가겠습니까 설마? 예. 그렇겠죠. 네. 저는 좀 가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약간 다소 아쉬운 점은 일요일이 어쨌든 또 제외가 돼서 그러게요. 네. 주말을 활용하시려면 토요일에 꼭 가셔야 된다라는 점이 좀 또 다른 그러니까 뭐 약간 유념해야 될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도 전시입니다. 사라지는인데요.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로컬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로컬리티라는 단체가 있죠. 네네. 여기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후로 경로당조차 이제 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뭔가 이렇게 좀 단절된 채 살아가던 좀 할머님들과 함께 좀 삶을 기록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죠. 그래서 마을 폐교 이게 신림면 황둔초 창평 분교인데 여기를 거점 삼아서 할매 발전소라는 걸 조성했습니다. 이게 작년 원주 투데이가 선정한 원주 10대 뉴스에 꼽힐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또 이슈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예술가와 할머니가 이게 함께 뭐 콜라보도 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뭐 Mother's Mother 알아차림 전이라는 개관 전시로 전국적으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할머니의 가치를 또 알렸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가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나 이런 요소들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뭐 갔다 오신 분들이 원주에서 이런 전시를 보기가 드물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들이 많았던.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막 이걸 보려고 일부러 원주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할매 발전소에서 이제 두 번째 가을을 맞이하죠 올해. 그래서 기획전 사라지는을 연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발음이 지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사라지는 살아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는 주체가 직접 더 적극적으로 되는 거죠. 직접 창작자가 돼서 붓을 잡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 붓을 잡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접 붓을 잡고 그린 작품을 이번에 선보인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젊은 시절에 화가의 꿈을 간직하시다가 80살에 이제 독학으로 동양화를 시작한 최향락 할머니가 이혜윤 화가와 함께 처음으로 이제 추상화 작품, 그러니까 이번이 동양화만 하다가 추상화 작품 감각과 인재 시간차 시리즈를 또 완성했다고 해서 이게 또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와 예술가가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을 공유하면서 창작한 작품이라는 점이 또 인상적이다 이렇게 언론이 또 평가를 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69살이 된 엄마가 기억하는 103세의 엄마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모모도 이제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딸이었다가 누군가의 또 어머니가 되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여성 인생의 어떤 궤적이라고 하면 기혼 네네. 여성의 이 궤적을 그대로 밟아온 이 전옥분 할머니의 어떤 순환되는 삶의 이야기와 그와 함께하는 계절을 좀 기록했다. 네네.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또 구슬 생애살을 바탕으로 창작한 어김없이 미디어 아트 쇼도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언론의 평가를 보니까 리드미컬한 사투리와 음악이 어우러져서 아주 어떤 묘한 감성을 자아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도슨트 또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작가와의 대화 이런 것도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도슨트 같은 경우는 사전 신청을 하신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현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하고 있는 10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개막을 했고요. 전시 자체는 목요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림역 원골길 5호에 있는 할매 발전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작가와의 대화가 2번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이 든다 감각과 인지의 시간차를 주제로 이혜윤 화가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이번 주입니다. 진행이 되고 또 두 번째 시간으로는 사라진 시간 살아남은 이야기 조수정 작가와의 대화가 이제 일요일 그 다음 날이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작가에 대한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로컬리티 인스타그램을 또 참고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10월에 이제 문화예술 행사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바로 또 이번 주에 끝나는 거라 빨리 또 신청을 하셔서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로컬리티 이 전시도 이건 조금 길게 하긴 했는데 이게 가봐야지 하다가 좀 놓쳐가지고 이번에는 꼭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 주 당장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또 근데 9일은 또 한글날이다 보니까 또 휴일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림까지 네. 자전거 타고 안 될까요? 네. 쉽지 않나요? 네,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 공연입니다. 가을 소풍 가듯 어떻게 보면 이런 노래 공연을 좀 볼 수 있는 작은 콘서트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모두 함께 신나게 즐겨 노래 부르자 뭐 이런 콘셉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주문화재단 기획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 주에요. 10월 8일 일요일 또 9일 월요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초대 가수들이 꽤 괜찮더라고요. 8일에는 하동균 적재 스위스로 오고요. 9일에는 이무진 스텔라장 페퍼톤스입니다. 이 웬만한 뭐 거의 뭐 락 페스티벌 아니면 인디 페스티벌 이런데 오늘 헤드라이너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아카펠라 스테이지도 있고요. 또 쇼콰이어 경연. 여기에는 이제 원주 지역의 다양한 또 참가자분들이 경연을 또 벌인다고 하니까 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뭐 먹거리 부스, 또 체험존, 리프레시 존 이런 것도 운영하니까 뭐 공연 보다가 쉬고 우리 서울에 저기 뭐 난지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뮤직 페스티벌 많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원주에서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또 여기 저 미래 캠퍼스 원주 연세대 미래 캠퍼스 여기 노천 극장이 굉장히 또 좋잖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뒤에 전망도 상당히 이렇게 딱 저기 뭐야 갑자기 그 호수령 생각나는데 저기 매지호 아니에요? 매지호 맞죠? 지금 아마 맞을 착각하고 거예요. 있나 생각했죠. 아무튼 뒤에 배경으로 이제 매지호가 쫙 깔려 있으니까 오히려 신촌의 노천극장보다 이 미래 캠퍼스 감성적인 노천극장 훨씬 낫다 이런 평가를 또 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딱 어떻게 뮤직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거 또 약간 근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객석도 잔디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좀 더 피크닉의 분위기가 나기도 하고 예전에 저 눈이 왔을 때 말이죠. 그 미래 캠퍼스 노천극장에 갑자기 삘 받아서 가가지고 비료포대 타면서 놀았던 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또 철없던 대학 시절인 것 같은데. 낭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비료포대를 어디서 구했지? 쌀포대인가? 그게 신기한데요. 폼이 쌀포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아마 구하기 쉬웠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놀았던 기억도 나는데. 그리고 이런 약간 기획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뭐 이렇게 시내권이나 아니면 그런 댄스 공연장 일대에서 많이들 보통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일대에서 또 진행이 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연세 예술원인가요? 그게 또 최근에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좀 이런
좀 분합 예술 프로젝트를 많이 하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게 좀 연세대를 거점으로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네, 또 특히 싶어요. 주말에는 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나들이도 많이 가시니까 이렇게 가신 김에 또 이 페스티벌도 함께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또 가을이니까 네. 겸사겸사 풍경도 즐기시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공연인데요. 어메이징 몸의 소리 수오노디 꼬르뽀라는 공연입니다. 6월 컬처 파크에서 진행을 하는데 6월 컬처 파크가 이게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저기 집에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본가 내려갔는데 저 추석에 누나도 이걸 알더라고요. 그래요? 인스타나 이런 데서 봐서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확실히 많이 알려져 있구나. 여기 특히 사운드 포커싱 홀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게 소위 말해서 소리 반사 원리를 과학적 근거로 설계해 별도 음향 장비 없이도 공연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건축 구조물이다. 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음향 장비 없이도 앰프나 이런 거 안 쓰고도 그냥 그 순수한 어떻게 보면은 악기 연주만으로도 다 들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건축물이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그 건물이 둘러싸져 있고 그 가운데 홀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걸 마이크를 써서 보통 그런 맞아요. 울림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원 있는 무대에서 많이 이제 소리 지르고 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뭐 약간 근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뭐 넓은 잔디밭도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피크닉 가는 느낌도 있고요. 또 실내 카페나 또 이렇게 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무대도 있습니다. 실내 무대도 있고 네. 그리고 2층에 또 옥상에서 또 약간 테라스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하는 그런 감성을 또 즐길 수도 있는 다양한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 최근에 또 여기서 또 저희 동료 한 분이 또 결혼식을 동료 두 분이 결혼식을 맞아요. 진행해가지고 또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어쨌든 여기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어메이징 몸의 소리를 이 몸의 소리가 뭐냐? 다양한 악기가 가진 몸의 소리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연적 소리 울림을 통해 경험해보는 공연 프로젝트. 그러니까 악기들을 무슨 이렇게 음향 장비 연결해가지고 스피커로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음향기 그냥 연주하는 그대로. 맞아요. 바로 그냥 들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악기 연주를 할 때는 약간 작은 마이크를 다 달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스피커로 이렇게 송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거는 그대로 그 원래 울림 그대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네. 프로젝트라는 게 특징인 거죠. 네, 그래서 성악가 소프지니님께서 또 해설도 하신다고요. 올해 총 5번 기획이 돼 있는데 9월에 2번을 진행했고 10월에 이제 3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0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이번 주죠. 오성현과 라틴 그루브. 이거는 이제 각종 남미 타악기로 빚어내는 다이내믹하고 흥겨운 리듬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건 뭐 이게 함께 좀 남미하면은 이렇게 어깨도 들썩이면서 함께 나와서 춤도 추고 맞아요. 네. 얼싸 좋구나 뭐 이런 느낌 약간 아닐까요? 뭐 삼바로 대표되는 약간 그런 리듬감을 또 느낄 수 있지 뭐 않을까. 탱고 약간 이런 리듬도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남미 타악기가 따로 있을지 이건 좀 궁금하네요. 남미 타악기가 있겠죠. 우리도 네. 장구가 있는데 세계 곳곳엔 다 그 네. 나라만의 타악기가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죠. 네네. 신기하다.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제가 또 외국어 대학교이다 보니까 네. 그런 외국 그 학과들이 만나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셨군요. 네. 근데 그리고 매년 그 학과마다 약간 축제를 했었어요. 세계 민속 문화 축전이라 그래서. 아 그런 거래요 외대는? 네네. 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제가 다닐 당시에는 그 학과들의 공연을 여의도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큰 데서 했구나.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선보이면서 또 많은 시민분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러면은 그거는 학과에 한국인 학생들이 이제 함께 하는 거죠. 네, 그 문화를 공부하면서 네. 그 배운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선보이는 자리다. 오 신기하네. 지금도 하나요? 지금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교내로 좀 축소돼가지고 네, 뭐 우리가 모교에 대한 관심은 원래 졸업하면 많이 사라진 거고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교내로 들어오면서 그 열기가 확 식었다고는 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네. 또 많은 사람과 좀 즐길 수 있는 축제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길 가던 어떤 뭐 이렇게 한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이 어유 우리나라 문화 아니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참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왜냐 그 얘기를 한 게 그때 이제 스페인 통번역 학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이제 남미 음악을 포함한 스페니쉬로 된 음악들을 이제 연주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베사메 무초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그 뭐 볼라레라든지 이런 노래들 굉장히 흥겨웠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혹시 그런 흥미를 또 이번 이 10월 7일에 라틴 그루브에서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남미의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서울 브라스 사운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서울 브라스 사운드는 국내 유명 오케스트라 단원과 또 연주 단체 앙상블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로 구성된 단체예요. 그래서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 등 금관악기 공연이 이때는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좀 다른 거죠. 네네. 남미 타악기를 들었다가 이제 여기서는 좀 금관악기를 이용한 브라스의 그루브를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른 또 분위기를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뮤지컬이 흐르는 오후. 그래서 이번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소리, 인간 몸의 소리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뮤지컬 배우 최은실, 최윤정, 송형은, 조정환 씨가 이제 와서 아마 이렇게 뮤지컬 갈라 곡들을 네. 노래들을 좀 이제 부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취향껏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공연 모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무료 공연인 것 같아요. 기사로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거기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뭐 전속 무료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네네. 기사로 봤을 때는 뭐 전속 무료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또 이곳이 카페 공간이고 거기가 이렇게 야외라서 그 뭘 입장권을 받아서 출입 제한을 하기도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카페에 네. 있으니까 음료 드시면서 네. 공연 관람하는 느낌 아닐까. 하여간 지정면에 있기 때문에 또 지정면 또 주말에 한번 거기 카페 또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거기 들르시는 김에 또 여기 가셔서 공연까지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은 연극입니다. 3명의 체호흡. 극단 노뜰의 작품입니다. 뭐 원주에서 노뜰 모르시는 분 없겠죠. 네. 연극하면 노뜰이다. 그쵸. 네. 뭐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극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3명의 체호흡은 이미 5월 초연 때 호평을 받아가지고 7월에 앵콜 공연까지 했는데 이 앵콜 공연도 전석 매진이 되고 N차 관람 열풍이 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열풍을 잇고자 10월에 또 다시 찾아왔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1인극이에요. 3명의 배우가 3가지 무대로 안톤 체홉의 단편 소설 속 19세기 세상을 이제 그려내는 건데요, 각자. 그래서 뭐 사랑, 가족, 불안, 슬픔, 기억 등 인간의 다양하고 이상한 감정과 이제 사회적 풍자를 배우를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홍한별, 송대령, 양희원 이렇게 배우들이 작품 선정부터 해석, 구성까지 전 창작 과정을 모두 다 배우들이 주도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 뜻깊은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3개요. 굴이라는 아마 소설이 있죠, 체홉 중에. 제가 뭐 체홉 소설을 그게 읽진 않아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생굴이라는 작품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리석은 프랑스인, 그리고 약사의 부인. 네, 이렇게 딱 3개의 단편을 네네. 소재로 한다. 체홉 소설을 좀 읽어보셨습니까? 역시 불란서 밖을 벗어나면은 뭐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체홉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인상 깊은 건 어리석은 프랑스인이 그래요? 또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네. 어딜 가도 한 빠져. 그렇네. 와 네. 이거 그냥 넘겼는데 아하. 어리석은 불란서인이 또 있었군요. 네. 궁금해서 보러 가고 싶은데요. 네.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근데 네. 그 유럽에서의 프랑스인들을 이제 바라보는 약간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풍자하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좀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것들을 짚고 이렇게 표현하는 연극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확실히. 네. 뭐 어쨌든 이게 사실 저 연극하면은 체홉이 저희 누나가 또 연극 영화과를 나왔거든요. 그 집에 체홉책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막 그거부터 배우나 봐요. 하여간 체홉부터. 약간 이게 약간 우리가 개론서라 그러죠. 그런가 약간 봐요. 그런 건가 보네요. 연극의 기본이나 근본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 그래서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 원주에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네. 평소에 사실 저기 어딥니까 저기 해화 연극 보러 대학로 네네. 대학로 해화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해화까지 가려면 또 이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네, 연미덕분들이 상당히 힘들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또 이렇게 펼쳐지니까 원주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그만큼 경험이 또 아닐까. 유명하기 때문에 뭐 5월 초연 그다음에 앵콜 공연 이런 것도 계속 매진의 열풍이 그렇죠. 있었던 게 아닐까. 연극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체홉의 어쨌든 연극을 네. 원주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언제 합니까? 10월 7일 이번 주 또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하는 걸 진짜 너무 많이 너무 바쁘겠네요. 스케줄 잘 짜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 10월의 탑5 맞나요? 10월 네. 첫째 주의 탑5 아닙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좋은 게 몰려 있더라고요 초반에. 그래서 10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3시에 한 번 하고요. 또 오후 7시에 이렇게 2번 공연을 합니다. 네. 어울림 소극장에서 여기 인동에 있죠. 문화의 거리 쪽에 있잖아요. 네네. 네. 여기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요. 네이버로. 그래서 이 극단 노뜰의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아마 링크가 있을 거고요. 전화, 문자, 인스타 DM, 댓글 예약도 가능하다고 네네. 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 전에
이 링크를 들어가 봤는데 벌써 예매가 마감된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또 토요일 공연이잖아요. 그냥 혹시나 또 취소표가 나올 수 취소표라든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니까 뭐 확인해 보시고. 맞아요. 제가 방송 전에 또 티켓팅 하나 실패해가지고 아니 저 요아소비 네. 내한 콘서트 한다 그래서 티켓팅했는데 누르자마자 대기 4만 막 이러던데. 야, 우리 네, 이렇게까지 요아소비가. 그래서 티켓팅이 쉽지 않은데 요거 한번 취소표 어쨌든 저도 취소표 요아소비 노려보고 있으니까요. 네네. 3명의 체업 취소표 한번 금요일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이네요. 네. 네. 어쨌든 잘 해보시고요. 이렇게 10월 원주 문화예술 행사 탑5 꼽아봤습니다. 자, 긴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또 찾아온 원주하는 척. 아니 6일 연휴였나요? 그쵸. 네. 네. 아유, 그래서 그런지 계속 진행했는데도 뭐 아직도 약간 입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버거리는 게 좀 많았어요. 일주일 만에 저희 옷차림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층 좀 두꺼워지기도 했죠. 네. 진짜 날이 너무 쌀쌀해졌어. 이게 약간 가을은 그냥 건너뛴 느낌입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번에 저 시청 앞에 노숙농성 한번 참여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그냥 선선한 괜찮다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또 추워가지고 맞아요.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비도 내리고 있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낮아지는 날이 좀 더 잦아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가을로 순식간에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또 금방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또 한 자릿수 기온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또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면은 또 환절기에 건강 또 유념하셔야 하지 않을까. 잔소리를 좀 해봐야죠. 건강을 다들 좀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는 아직 뭘 할지를 뭐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아마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시고 여러분들 보지 못했던 게스트 분을 좀 한번 모시고 모중에 좀 문화 쪽 좀 코너를 하나 새로 선보여 볼까 좀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원주시 상황과 좀 딱 걸맞은 좀 주제로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한번 좀 열심히 일단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91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재 조균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한 주 잘 보내세요.